사이버 범죄 예방, 게임 중독 및 게임 사기. 자, 게임 왕들의 고백이 시작됩니다. 일어나자마자 밥은 먹고 간장간장 먹고 라면 먹고 하다 보면 편한 자세를 찾게 돼요. 진짜로 땀 차면 옆에 수건 갖다 놓고 막 닦고 침대에 누워가지고요. 그냥 선이 없으니까요. 진짜 좀만 하다 꺼야지 이러다가도 계속 하게 돼요. 진짜로 어느 순간 지나보면 2시간, 3시간 지나고. 나도 모르게 절정 갔다 낮아지고 갔다 낮아지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니까요.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제시된 내용은 잘 보셨나요? 최근 인터넷 모바일 게임이 대중화되면서 게임에 중독되어 현실과 가상세계를 구분하지 못하고 현실에서 폭력과 성범죄를 일으키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게임머니, 아이템 구입 등을 둘러싼 범죄 사례들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아이템 셔틀, 와이파이 셔틀 등 학교 폭력으로 이어지거나 게임 사기의 다양한 형태로 피해 사례들이 속출하면서 수사당국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한 개 게임 업체의 연매출이 수천억 원에 이르고 매년 매출액이 경신되는 상황에서 세계적인 인터넷 업체의 게임 중개 수수료가 1조, 2조 등 천문학적인 매출로 이어지면서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게임 관련 광고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게임 중독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게임머니, 아이템 구입 등을 둘러싼 2차 범죄가 발생하며 게임 사기의 유형도 여러 형태로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게임 중독의 폐해와 원인, 게임 중독 예방 및 게임 관련 2차 범죄, 게임 사기 유형과 폐해, 예방법에 대해 학습합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은 게임 중독의 폐해와 원인 및 예방법에 대해 설명할 수 있으며 게임 관련 2차 범죄를 파악하고 게임 사기 유형 및 폐해, 예방법에 대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1. 게임 중독의 폐해. 게임 중독에 대해서는 명확한 정의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최근 한국 심리학회 자료에 따르면 알코올이나 마약 등의 물질 사용으로 인한 의존이나 남용과는 달리 게임 중독은 물질이 개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될 수 있는 행위를 수행하려는 충동이나 욕구, 유혹에 저항하지 못하는 행동 장애로 보고 있고 충동 조절 장애의 한 유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게임 중독에 빠졌을 때는 여러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게임에 대한 내성이 생기고 자기 통제가 불가능해지고 금단 증상과 2차 피해자 발생, 그리고 대인관계 등 주변 생활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각각의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게임에 대한 내성은 시간이 갈수록 더 자주, 더 오래 게임을 하고 싶어지고 더 많은 아이템과 더 많은 캐릭터를 가져야 만족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만족에는 끝이 없습니다. 이러한 중독 과정은 화면에서 보는 것과 같이 집에서 인터넷 게임을 잠시 하는 것을 시작으로 PC방에서 10시간 가까이 게임을 하게 되면서 게임 중독에 이르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게임 중독에 빠지면 자기 통제가 불가능해집니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게임을 하게 되고 게임을 줄여야겠다고 다짐하지만 매번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금단 증상 또한 나타나게 되는데요. 게임을 하기 위해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게 됩니다. 심지어 초조, 불안, 무기력감과 같은 금단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오히려 게임을 더 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금단 현상은 어린이의 경우 더욱 심각한 발달 장애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러 학술지를 통해 확인되는 뇌의 전두엽의 기능에 대해 여러분도 많은 부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전두엽은 기억력과 사고력, 계산을 하는 부분으로 알려졌는데요. 게임에 과다하게 노출될 경우 이 부분의 현저한 능력 감소 현상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게임의 경우 즉시성, 즉 즉시 반응을 하지 않으면 게임에서 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할 여지가 없이 반응을 보여야 하므로 뇌의 활용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게임 중독은
단순히 게임이 게임에서 끝나지 않고 게임비 마련을 위한 범행 등 2차 피해자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게임 과정에서 아이템을 얻기 위한 사기 행위를 하거나 폭력과 협박을 통해 이른바 와이파이 셔틀, 아이템 셔틀과 같은 공갈 행위를 일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폭력적인 행위에 노출되다 보니 현실과 게임을 구분하지 못해 실제 현실에서 현피와 같은 폭력을 행사하거나 살인 등 강력범죄에 이르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마지막으로 게임이 학업이나 직장, 대인관계 등 주변 생활에 영향을 끼치기도 하는데요. 이런 악영향에도 게임 중독을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이후에는 게임 때문에 몸과 마음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알면서도 계속 게임을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2. 게임 중독의 원인. 게임을 한다고 해서 모두 게임 중독에 빠지는 것은 아닌데요.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게임을 하는 걸까요? 먼저 게임 그 자체가 요인일 수 있습니다. 게임은 그 자체가 아주 재밌습니다. 특히 게임에서 승리하게 되면 그 스릴과 쾌감으로 인해 매력이 배가 됩니다. 게임에서 지고 나면 우울할 수 있지만 그로 인해 게임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기려는 마음이 강하게 드는 것이죠. 게임에 이기더라도 또다시 이기려는 마음이 드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게임 자체의 요인 중 또 다른 원인은 속도, 다시 말해 즉시 반응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모바일과 인터넷에 노출되어 있는 요즘은 기다림에 대해 매우 낯설어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게임은 즉시 반응을 보이고 결과를 나타내는 형태라서 더 몰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게임을 통해 현실과 다른 세상을 경험할 수 있는데요. 우울한 상황 등 현실에서의 불만족스러운 상황과는 달리 게임에서는 나만의 세상이 존재합니다. 일부 게임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필요도 없지만 만약 소통하더라도 내가 편하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회 환경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게임은 소통을 하고 싶지 않은 경우에 쉽게 자신만의 세계에 빠질 수 있는 것이지만 반대로 소통의 공간이 됩니다. 주변에 친구나 선후배가 대부분 게임을 하고 있는 현실에서 관계망이 형성된 상황을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것이죠. 자기 의사와는 상관없이 게임을 해야 하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단순히 게임에서 이기는 것이 전부였던 상황에서 이제는 친구를 사귀고 친구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자존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지나친 생존 경쟁에 내몰리는 상황에서 대안놀이가 부족하고 이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 손쉽게 접하는 게임에서 돌파구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심리적 요인이 있는데요. 청소년 시기 나타나는 심리행동적 취약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평소 대인관계에서 소외감을 느끼거나 외로움, 무력감을 느끼는 현대인이 급증하는 것과 맞물려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게임은 학업이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잠시 잊을 수 있고 즉각적인 욕구 만족을 지연시킬 필요도 없습니다. 또 승리를 하게 되면 낮은 자존감을 보상받거나 영웅 대접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게임은 잠시나마 마음의 위안과 만족을 한꺼번에 쉽게 얻을 수 있는 매력적인 수단이 되기 때문에 몰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정 환경적 요인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부모가 중독 상황에 있거나 양육 형태에 문제가 있는 경우 혹은 가정이 해체된 상황이거나 애정이 부족하고 시간 관리가 되지 않는 가정 환경이 특히 청소년들을 게임 중독으로 인도하는 요인이 됩니다. 3. 게임 중독의 예방. 최근 일어난 아동 성폭행 사건 피해자의 어머니가 사건 당일 오전 2시까지 인터넷 게임방에서 게임을 즐긴 것으로 알려지는 등 이제 인터넷 게임 중독 예방의 문제는 아직 성숙하지 못한 청소년의 문제를 넘어서 온 국민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전직 게임회사 최고 경영자가 고백한 바와 같이 최근 인터넷 게임 개발 경영은 보다 높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게임에 중독되도록 게임을 제작하는 등 인터넷 게임 중독이
구조적으로 조장되는 양상을 보이기까지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그러한 점을 우리가 고려할 때 협의 과정의 어려움은 있지만 법제화의 필요성은 여전히 상존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게임 중독을 예방할 수 있을까요? 현재 법제화를 통한 게임 중독 예방은 2013년 인터넷 게임 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 손인춘법이 발의되었지만 제정에 이르지 못하고 폐기된 바가 있습니다. 게임 중독 예방은 대상에 따라 상황에 따라 매우 달리 접근해야 하므로 앞서 살펴본 중독 상황에 대한 관찰이 면밀하게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반적인 예방법을 기본으로 여러 설정 상황에 맞는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거론되는 예방법은 게임 시간을 제한하는 것으로 18세 미만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하는 게임 시간 선택제가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는 만 18세 미만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 대리인이 청소년에 대한 게임 이용 시간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 게임을 서비스하는 자에게 시간이나 기간을 정하여 게임 이용 제한을 신청하면 그에 맞게 게임이 서비스되는 제도입니다. 청소년이 이용하고 있는 게임을 알 수 없는 경우 우선 게임문화재단이 제공하는 게임 이용 확인 서비스를 통해 부모나 자녀의 명의로 이용되는 게임을 파악한 뒤 해당 게임 사이트를 방문하여 게시판의 안내에 따라 제한하고자 하는 시간을 표시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중소기업이 서비스하거나 개인정보인 아이디나 비밀번호 등의 확인 절차 없이 이용하는 게임에는 적용되지 않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는 플래시게임,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스타크래프트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문제는 성년의 경우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많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는데요. 많은 중독의 문제가 그렇듯이 스스로 문제라는 인식과 중독의 문제가 자신에게 있다는 인식에서부터 문제 해결이 시작된다는 의미에서 상담센터 등 신뢰할 수 있는 타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간 제한의 한계는 의지력이 부족할 경우 번번이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전문가들은 최근에 출시되는 게임의 대부분이 단계별, 스테이지별로 진행된다는 것을 고려하면 시간보다는 게임 진행에 앞서 몇 단계까지만 게임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중단 효과가 크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방법은 대안 활동을 늘리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게임을 하는 이유에 대해 재미있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는 답변을 하는데요. 결국 학교와 가정에서 이에 대한 대안 활동을 늘리고 함께 여가를 즐기는 절대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게임과 관련된 그릇된 지식을 깨뜨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게임을 하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실험에 의하면 게임 중 스트레스 뇌파가 급상승하는 것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게임 중독 사례 소개를 통해 그 폐해를 깨닫고 느끼게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방치는 각종 중독과 관련한 상황에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데요. 그 시작은 역시 대화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대화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청하고 이에 대해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중독이 치료의 대상이듯이 그에 따른 많은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의 전환 또한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자녀 교육법으로 제시되는 것은 사용 컴퓨터를 거실에 두고 접속 사이트를 관리하며 시간 관리 앱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컴퓨터 사용 시간을 관리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대부분 모바일을 통해서 손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물리적인 공간 등으로 통제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평소 관심과 대화로 스스로 절제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4. 게임 관련 2차 범죄의 의의. 온라인 게임에서 아이템은 금전과 동일하게 취급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게임상 아이템은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아이템에 대한 소유욕이 커지다 보니 이를 얻기 위해 아이템 매니아,
아이템 베이와 같은 아이템 중개 사이트가 존재합니다. 게이머 사이에서 아이템을 거래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기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몇 해 전만 해도 아이템의 재물성이 판례가 인정하지 않아 사기 사건으로 접수되지 않았지만 현재는 판례 변경으로 아이템의 재물성이 인정되고 또한 금전이 오간 거래의 경우 아이템의 재물성과 상관없이 사기 행위로 구성 요건이 인정되어 사건이 접수 진행됩니다. 온라인 게임에서 벌어지는 범죄 유형은 크게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적 이익을 취하는 범죄 유형과 해킹을 통해 아이템을 취하는 행위, 그리고 폭력을 통해 아이템을 업그레이드 시키게 하거나 빼앗는 공갈 행위 등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게임의 중독성으로 인해 더욱 다양하고 빠르게 진화하고 있고 청소년 범죄의 흉포와 결합하여 그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해킹과 폭력 유형의 범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해킹은 여러 가지 방법이 동원되어 게이머의 아이템을 빼앗는 수법입니다. 해킹은 평소 개인정보 보호 및 업데이트 등 방어를 위한 인터넷 사용 습관을 통해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와이파이 셔틀은 오프라인에서 왕따 학생에게 간식 심부름을 시키는 빵 셔틀과 같은 범죄 행위를 사이버 공간에서 이용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의 테더링 기능을 이용해서 피해 학생의 스마트폰을 와이파이 공유기처럼 사용하는 것으로 이러한 경우 피해자의 무선 데이터를 괄취하는 결과를 발생시키고 금전적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게임 아이템 셔틀은 와이파이 셔틀과 마찬가지로 게임을 하기 위해 필요한 아이템을 피해 학생에게 상납받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청소년들 사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유형으로 최근에는 폭력의 정도가 매우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대해서는 교사나 부모, 학교 전담 경찰관 등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폭력이 지속되는 것을 사전에 막고 교육적으로 선도하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5. 게임 사기 유형과 폐해 및 예방. 사기는 형법 제34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로 게임상 사기는 아이템을 사고 팔면서 금전이 거래되는 상황에서 편취 행위로 인해 금전 또는 아이템의 피해가 발생하는 유형입니다. 게임이 진화되고 아이템 거래 사이트가 운영되면서 사기 수법이 날로 진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 다음에서는 다양한 게임 사기의 유형과 폐해를 살펴보고 그에 대한 예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사기 유형 중 첫 번째는 입금 문자 사기입니다. 입금 문자 사기는 게임 중 아이템을 팔겠다, 사겠다면서 전화번호를 노출한 경우 웹상에서 입금이 되었다는 가짜 문자를 발송하고 입금을 했으니 아이템을 양도하라고 속이는 수법입니다. 그러면 피해자가 게임상에서 교환 완료를 누르게 되고 결국 아이템만 양도되는 피해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은행을 통해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용 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면 식별이 가능해져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개거래 사이트 유도 사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아이템의 거래는 중개거래 사이트인 아이템 매니아, 아이템 베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인데 게임 중에 또는 중개거래 사이트에 아이템을 팔겠다 또는 사겠다고 하면서 전화번호를 남기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문자 사기와 비슷한데 입금이 되었다는 문자를 마치 중개 사이트가 보낸 것처럼 속여 입금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만약 1번의 유형에서 실패를 하게 되면 몇 번 안 해봐서 잘 모른다, 아이템 매니아에 문의하겠다고 한 뒤 다른 사람이 마치 중개거래 사이트 직원처럼 행세하면서 전화를 하여 입금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유형입니다. 이러한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우선 실제 중개거래 사이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입금이 되었는지 확인을 하고 유형 2의 경우는 직원이 전화하여 입금되었다고 하는 경우가 없으므로 사기라고 판단하면 됩니다.
세 번째로 최근에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수법인 타 거래 사이트나 타 서버로 유도하는 사기 유형입니다. 본래의 거래 게시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거래를 유도하는 사기 유형입니다. 만약 거래 건수 초과로 아이템 매니아에서 거래를 할 수 없고 아이템베이에도 등록한 물품이 있어서 다른 곳에서 결제를 해야 한다. 거래를 많이 해서 피파는 거래가 되지 않는다. 서버를 이동하여 리니지 쪽 서버에서 거래하자. 갑자기 아이템 매니아 던팝합니다. 창이 안 열리는데 리니지로 거래를 할까 등의 제한이 있다면 일단 의심을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본래의 거래 게시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게임 또는 서버를 이동하려 하면 응하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나중 신고 절차를 생각해서 그 과정을 스크린샷 해놓는 습관도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게임 사기는 에스크로 사기입니다. 에스크로는 상거래 시 판매자와 구매자의 사이에 신뢰할 수 있는 중립적인 제3자가 중개하여 금전 또는 물품을 거래를 하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이는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용되는데요. 판매자나 구매자가 각자의 거래 내용을 확인했을 경우에 중개자가 거래를 완성하고 일정 수수료를 받아 이익을 얻는 것입니다. 화면에서처럼 은행에서 운영하는 에스크로가 있는데요. 게임 아이템 거래에 안전거래 사이트를 이용하자고 유도한 뒤 포토샵 등 이미지 편집을 하여 피해자에게 메일을 보내고 메일을 확인한 피해자가 거래가 성사된 줄 알고 아이템을 넘기면서 사기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거래 시 반드시 전화를 걸어 거래 번호를 전달받은 뒤 이를 확인하고 거래를 해야 하며 에스크로 거래를 유도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심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정거래 사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게임 약관에 계정거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이템 거래의 경우 게임 아이템이 회사 소유라는 주장에 따라 약관 위반으로 정지를 당할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정거래의 경우는 그 어떤 경우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회사는 계정의 주인을 계정의 개인정보로 파악할 수밖에 없고 이는 수사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템 거래의 경우는 수사기관이 로그 기록을 요청하거나 피해자의 거래 녹화 자료 등을 통해 혐의 사실을 입증할 방법이 있지만 계정 거래는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계정 거래 사기의 수법은 아이디와 아이템을 모두 구매하겠다고 접근한 뒤 봉인 다 하시고 창고에 맡겨라. 홈페이지에서만 확인하겠다라고 안심시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일대 본주인지 확인해야 하니 인증번호가 가면 알려달라라고 속여 인증번호를 전달받게 되면 이를 통해 OTP나 핸드폰 인증을 해제시키고 이후 다시 잘못 입력했다. 다시 한번 인증번호를 알려달라라고 하여 인증번호를 받게 되면 봉인 해제 주문서를 신청하게 되는 것으로 피해가 완성됩니다. 이러한 사기를 예방하는 방법은 상대방이 인증번호를 운운한다면 모두 사기라고 여겨도 무방하기에 다른 생각할 것 없이 전화를 끊으면 됩니다. 2분 핵심 포인트. 1차 시 핵심 요약입니다. 게임 중독 증상의 특징은 시간이 갈수록 내성이 생겨서 더 자주, 더 오래 게임을 하고 싶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지로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데요. 게임을 사지 않으면 불안하고 초조해지고 아이템 구입을 위해서 사기나 공갈 행위를 저지르거나 현실과 게임을 구분하지 못하고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대인관계, 회사생활 등 주변 생활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게임 중독의 원인은 우선 게임 자체적인 요인이 큽니다. 스릴과 쾌감을 느낄 수 있고 게임의 빠른 속도와 즉시 반응성, 현실과는 다른 세상을 경험한다는 것이 중독에 빠져들게 하는 큰 요인입니다. 그 밖에도 인터넷상에서 소통의 역할을 하고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해주고 즉각적인 욕구 만족과 자존감, 보상, 영웅 대접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큰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에서 부모가 게임에 중독된 상황이라든지 양육 형태의 문제,
가정 해체 상황이거나 애정이 부족한 가정 환경의 경우 청소년들이 게임 중독에 빠지기 훨씬 더 쉽습니다. 게임 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시간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만 18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게임 이용 시간 제한 서비스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학교와 가정에서 대안 활동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모님들은 청소년들과 함께 여가를 즐기는 시간을 확보해서 게임 외에도 다른 여가 생활에 아이들이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청소년들은 보호자와의 대화를 통해서 스스로 게임을 절제하고 시간을 관리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차 시 핵심 요약입니다. 게임 관련 범죄는 해킹을 통해 게이머의 아이템을 뺏는 수법, 왕따 학생에게 무선 데이터 등을 갈취해서 금전적으로 피해를 주는 와이파이 셔틀, 게임을 하기 위해 필요한 아이템을 상납받는 아이템 셔틀 행위 등이 있습니다. 게임 사기 유형에는 우선 입금 문자 사기가 있습니다. 아이템 거래를 위해 전화번호를 노출했을 때 입금 가짜 문자를 발송해서 아이템이 양도되게 하거나 중개거래 사이트를 사칭해서 입금을 유도하고 본래 거래 내용과는 다른 내용으로 타 거래 사이트나 서버로 유도하기도 합니다. 또 이러한 사기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입금 유도 시에는 은행동을 통해 계좌를 확인하고 혹시 신고할 때를 대비해서 주고받은 내용 등을 스크린샷해서 저장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거래 시에는 전화통화 등을 이용해서 판매자를 확인하고 항상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